안녕하세요, 도구링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BMW 순정박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앞서 제가 영상을 좀 업로드한 지 꽤 됐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차를 이제 구매한 지 3달 정도 이제 됐는데 벌써 물피도주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수리한다고 그간 뭐 차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것들도 잘 못했고 해서 영상이 좀 늦어진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박스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어쨌건 이 차량 물피도주범을 잡기 위해서 제 블랙박스가 순정 블랙박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는 점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카페에 보면은 순정 블랙박스에 대한 굉장한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제로 따로 보조 배터리를 달아서 따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순정을 달아야 되냐 사제를 달아야 되냐 하는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이 순정 블랙박스를 어떤 세팅 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 물피도주 사고가 났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나마 사고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꿀팁을 계속 공유를 해 볼 거니까 뭐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 볼 거는 블랙박스 세팅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이 BMW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에서 영상을 볼 때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둘 다 켜져 있을 때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앱 자체의 문제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블랙박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앱 자체의 사용법의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용하시기 전에 블루투스를 해제를 해 줌으로써 폰과 자동차와의 그런 연결을 해지를 해주시고 카플레이를 해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 와이파이를 켜가지고 와이파이로 블랙박스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거는 제가 이제 이 사고를 겪으면서 제가 세팅해 둔 블랙박스의 세팅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팅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차를 모는 사람의 체감 정도가 진짜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본 세팅 값으로 해봤을 때 제가 보니까 중력 센서가 생각보다 민감도가 굉장히 낮게 설정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세팅을 무조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기본 블랙박스 세팅 값이 거의 중간 정도로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 민감도를 바꿔주는 게 블랙박스를 사용하실 때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사진들을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세팅 값을 같이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처음에 에이스 2.0 블랙박스 앱이랑 차량이랑 연결을 하시면 밑에 보시면은 구성 탭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기준이고요. 뭐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구성 탭은 있을 거예요. 구성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주차 모드랑 주행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제 주행 모드부터 보시면은 주행 모드를 누르시고 모드를 누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시 녹화 플러스 중력 센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제 상시적으로도 계속 녹화를 하고 있고 운행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운전 중에 중력이 발생을 했다, 뭐 누가 박던지 밀던지 했을 때 중력이 발생을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는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블랙박스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 상시 녹화 플러스 중력 센서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세팅을 해줬을 때 중력 센서의 민감도를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중력 센서 민감도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3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4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5로 안 하느냐, 왜 최고를 안 하느냐, 제가 5로 설정을 하고 운행을 몇 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스무스한 그런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블랙박스가 계속 울려요. 뭐 많이 녹화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너무 거슬립니다. 그 소리가 삐빅하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운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래서 4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작은 충격에도 인식을 할 수 있고 너무 또 스무스한 방지턱을 넘을 때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딱 4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중요한 게 주차 모드인데요.
네,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잠시 집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또 이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이었던 그 주차 모드가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블랙박스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 모드를 보시면은 모드 부분에 뭐 레이더 센서 아니면 이제 중력 센서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레이더 센서 및 중력 센서를 고르시고요. 그리고 레이더 센서 민감도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으로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1호에도 충분히 사람이 지나가도 이제 블랙박스가 인식하고 저장을 하는 정도의 민감도이기 때문에 2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력 센서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차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니까 무조건 저는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 민감도 5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단어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입 종료 단계가 뭐냐면은, 진입 단계는 쉽게 말해서 제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출발할 때까지가 진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타서 뭐 이것저것 원래 보통 운전하기 전에 이것저것 세팅을 하고 뒤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입시간 좀 길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냥 차에 타자마자 시동 걸고 바로 엑셀을 밟으시는 분들은 진입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종료 단계는 주차를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그러면은 길게 잡으시고, 뭐 차에 시동 끄면 바로 그냥 문 닫고 나오고 그냥 차 키로 그냥 바로 문 잠궈버리는 그러신 분들은 종료 단계를 굉장히 짧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블랙박스 설정이나 이렇게 세팅값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물피도주 삭고에 대한 약간 나름의 꿀팁이라면은,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CCTV가 있는 곳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꿀팁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주차를 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좀 약간 끝자리에 좀 많이 되는데, 끝자리에 되실 때 최대한 모든 차가 제 차를 앞에 지나갈 수 있는 자리에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오른쪽에 차를 대면은 모든 차가 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제 왼쪽에 있는 차가 만약에 제 차를 물피도주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제 차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물피도주 사건 사고가 사실 일어나더라도 뭐 제 블랙박스를 피해갈 수가 없겠죠. 웬만하면은 이 일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으로는, 이제 경찰에 보통 신고를 하시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실 때 이제 특정이 된다면 특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물피도주를 당하면은 제가 차량 번호를 모를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어찌 뭐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CCTV를 확인해가지고 뭐 가해자 차량을 특정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특정을 다 한 상태에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찰도 이게 정확할 때까지 사실 수사를 진행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게 여러 번 확인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금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했어요. 이게 수사가 진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해자 차량을 좀 특정을 하려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제가 못 느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경찰 신고를 하면은 근처에 이제 지구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하시는데, 뭐 차량 번호, 차량 종류 뭐 이런 걸 먼저 물어가세요. 제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면은 그게 지정 수사관이 증거들이 확실해질 때까지 수사를 굉장히 더디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파트 CCTV랑 제 블랙박스랑 뭐 앞에 있는 차량, 건너편에 있었던 차량 그 차주분들 물어봐서 뭐 블랙박스 찍혔는지 확인하고 제가 그냥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경찰 수사관 분한테 그냥 제가 다 드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이제 그 가해자 차량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며 이런 걸 다 특정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세 번째 꿀팁이, 제가 아예 그 증거를 수집해서 그냥 드리는 게 오히려 경찰 수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꿀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런 꿀팁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물론 사고가 제일 안 나는 게 좋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사고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구링이었습니다.